쭉 들어오셔서 자리에서 간단하게 목례하고 착석하겠습니다. 네 분 먼저 자리에서 인사하셨고요. 네, 오랜 기다림 끝에 오늘 영화의 첫 선을 보이는 날이었습니다. 장철수 감독님부터 배우분 순서대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음 씀씀이가 세심하고 도리를 알며 제때 내린 비가 촉촉히 땅을 적시듯이 상황과 시기에 맞게 일을 잘 처리하는 감독 장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무광 역할을 맡은 연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의 수련역을 맡은 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에서 사단장 역할을 맡은 신인 배우 조성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두 영화의 개봉을 앞두고 정말 떨리실 것 같은데요. 특히 장철수 감독님께서는 지난 은밀하게 위대하게 이후 9년 만에 관객들을 찾아와 주셨어요. 오랜 기간 거쳐 드디어 영화가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는데 감회가 굉장히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10년을 넘지 않은 걸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어제 되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무대 인사나 기자간담회 때 무슨 얘기를 할까 그러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신이 저에게 너가 너의 영화를 만들기만 하거나 혹은 남의 영화를 볼 수만 있는 것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내가 어떤 걸 선택할까 되게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러다가 남의 영화를 선택하는 쪽을 선택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영화의 세계가 저에게 큰 힘이 됐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도 저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다른 사람을 위한 영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배우님들도 작품에 대한 애정이 엄청나셨다고 들었는데요. 오늘 스크린에서 처음 영화를 보시고 감회가 아마 더 새로우셨을 것 같아요. 연우진 씨부터 차례대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사실 좀 많이 얼떨떨하고요. 편집 과정에서 혹은 이제 또 후시 녹음하는 후반 작업에서 정말 그 저번 주까지 아등바등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남아있는 힘까지 다 쥐어짜낸 느낌이라서 마지막에 그 딱 작업을 마쳤을 때는 정말 기진맥진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그 텅 비어있는 마음 상태에서 오늘 영화를 보니까 좀 뭔가 울컥한 감정이 훨씬 더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서 오래 준비해 주신 만큼 저 또한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나 하면서 옆에서 항상 지켜봤었는데요. 감독님께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했어요. 오늘 이렇게 영화를 보니까 제가 한마디를 감히 할 수 없을 만큼의 감독님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것 같고 정말 그 안에 수련이라는 인물을 제가 정말 연기한 사람이 만날 정도로 그 감정을 끄집어내 주신 감독님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 지금 생각해보면 참 부족한 저를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오늘 처음 영화를 봤는데요. 제가 책으로 읽었을 때 그 좋았던 느낌보다 죄송합니다.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영화의 이 지한 배우하고 연우진 배우의 호흡이 너무 좋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재미있게 봤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참석하느라고 끝부분을 못 보고 와서 너무 아쉽긴 한데 저도 극장 가서 돈 내고 꼭 봐야 되겠습니다.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잠시 후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그거 조금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질문 먼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우진 씨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캐스팅 초기 단계부터 감독님과 함께 하시면서 아주 오랜 시간을 기다려 주셨다고 들었는데요. 이번 작품에 어떤 매력에 끌려서 함께 하게 되셨을까요? 글쎄요, 뭐 어떤 여러 매력이 있겠지만은, 이렇게 좀, 영화를 보고 나서 이렇게 느껴지는 어떤 감정들에 대해서 사실, 저는 이제 두고두고 좀 계속 찾아볼 수 있는 영화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요즘 이제 영화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뭐 기술력들은 상당히 좋아지고, 뭐 표현할 수 있는 한계치가 점점 더 넓어지고 있지만, 정말 인간의 감정을 건드리고 그 본능을 자극할 수 있는 작품들에 대한 희소성이 더욱더 지금 커지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점에 저희 영화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감동들을 좀 오래오래 간직하면서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도 한번 다시 찾아볼 수 있는 영화가 될 것 같아서 감독님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스크린을 찾아주셨어요. 약 5년 만에 복귀작으로 이 작품을 선택하셨는데 그 어떤 작품보다 각오가 남다르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임하셨는지요? 그동안 작품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했던 것 같아요. 처음 이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정말 많은 고민한 끝에 제가 이 작품을 하게 되었는데, 고민을 많이 한 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고 작품에 임했던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번엔 영화의 무게를 담당하고 계신 대한민국의 콜린 퍼스 조성아 씨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작품의 사단장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구국의 영웅이고 수련의 남편이죠. 극중 사단장 캐릭터를 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준비하시고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셨는지요? 예, 한평생을 군인으로 산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의 그냥 외모부터 마인드까지 그 뼛속까지 군인은 어떤 군인일까? 그리고 그 외모와 그다음에 그 내적인 마음가짐에 대해서 조금 더 영화 속에서 좀 이미지적으로도 잘 표현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렇게 배우님들의 말씀만으로도 이번 작품의 스토리가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이야기가 이제 곧 관객분들을 만나뵈러 가는데요.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객분들이 영화를 보실 때 특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관람 포인트가 있으실까요? 네. 보통 관람 포인트 하면은 내용을 얘기하는데 이 영화의 관람 포인트는 장소입니다. 이 영화는 꼭 극장에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낚시할 때 이제 고기가 많이 잡히는 데를 포인트라 그러잖아요. 아무리 장비가 좋아도 포인트가 아닌 곳에서 많이 낚을 수 없듯이 아무리 영화를 잘 만들어도 극장이 아닌 곳에서 보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요즘에 뭐 집에 큰 TV도 있고 빔 프로젝트도 있고 좋은 사운드 시스템도 있어서 극장이나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뭐 한 3m짜리 불상 갖다 놓으면 제 집이 조개사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극장은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저는 뭐가 없어서 극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방해하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몰입을 방해하는 게 없는 극장에서 이 작품을 봤을 때 가장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극장에서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저는 요즘 극장 관객이 좀 줄어들고 있잖아요. 여러 상황 때문에. 하지만 극장은 저희 영혼의 고해 성사실이자 우리 영감의 세렝게티 초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저희 배급사 대표님이 이번 영화 뭐 OTT 채널이 안 푼다고 하니까 꼭 극장에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엔 연우진 씨, 지한 씨 두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작품 속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연기 변신을 선보였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농도 짙은 멜로 연기를 보여주셨는데요. 촬영을 하면서 특별히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을지 연우진 씨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영화를 준비하면서 기다림의 시간이 굉장히 좀 어렵고 긴장이 됐지. 막상 촬영 등으로 가고 난 크랭크인 하고 난 이후부터는 굉장히 뭔가 정신없이 지나갔던 하루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제 같이 집중해주신 우리 지한 배우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사실 그 시나리오 자체가 굉장히 문학적이고 글로서만 느껴지는 그런 삭막함들이 있었는데 그것의 여백을 메꿀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아이디어를 서로가 호흡을 하면서 많이 맞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항상 베풀어주신 지한 배우님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 또한 이제 같이 옆에서 잘 호흡을 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우리가 매 순간순간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동료 배우를 넘어선 뭔가 전우회가 생겼다라고 말할 정도의 어떤 그런 군인 정신으로 입각해서 하루하루를 맞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이 순간까지 저녁을 잘 해온 것 같습니다. 네. 힘든 씬들이 후반부에 몰려 있어가지고 정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었는데요. 추운 날씨에 여름 설정이라서 옷이 되게 얇게 입은 상태였었는데 너무 추운데다가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느라 밥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해가지고 많이 지쳐 있었는데 감독님의 콧소리조차도 못 들을 정도로 지쳐가지고 일어나지 못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우진 씨 덕분에, 그리고 또 감독님 덕분에, 그때 힘드실 때 선배님 안 계셨으니까 두 분 덕분에 제가 무사히 잘 촬영을 마쳤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분명히 조성아 선배님께서 계셨으면 똑같이 아마 배려해 주셨을 거예요. 그죠? 아니,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때가 우리 겨울이었거든요. 근데 보셨겠지만, 정말 조금 따뜻하지 못한 그 집이기 때문에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보고 두 분한테 정말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기자님의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께 드릴 질문이고요. 스포츠 W 임재훈 기자님께서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이 작품을 영화화하겠다고 결심한 동기가 무엇일까요? 네. 이 작품을 왜 이 시점에 우리나라에서 얘기했어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1970년대 사회주의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가 현대 자본주의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보다 더 자본주의와 현대인을 잘 표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꼭 이야기를 해야겠다, 하고 싶다,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비슷한 내용의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금서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파격적인 소설이 원작인데요. 원체 하시는 부담감도 크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는지요? 네, 정말 지금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나오고 나면 뭐든 좀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고 이제 다녔을 때 다들 총 맞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진짜 이거 농담이 아니고 자꾸 그런 얘기 듣다 보니까 저도 좀 무서웠거든요. 네. 근데 작가님은 사실 더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창피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작품을 하면 작가님과 작품에게 누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가장 크게 했고, 또 정말 이게 제 유작이 될지도 모르니까 잘 만들고 싶다, 만들게 되면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정말 그런 생각 했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스포츠 W 임재훈 기자님께서 또 한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이번에 배우님들께 여쭙습니다. 연우진, 지한 배우님께 질문 드렸는데요. 상대 배우, 연기자로서의 서로의 매력이 무엇인지 서로 답변 부탁드린다고 했네요. 연우진 배우님부터 지한 배우님의 배우로서의 매력.
일단 약간 이렇게 좀 신비로운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제 영화를 보면서 느꼈지만 좀 허스키한 보이스 속에서 묻어나는 어떤 그런 매력과 목소리 톤들이 우리 배우님의 이미지를 조금 더 신비롭고 뭔가 더 이렇게 알고 싶게끔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진 씨는 제가 촬영을 하면서 옆에서 지켜보는데 정말 그 작품을 한 씬 한 씬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한 사람이고 그 스스로가 분석을 하고 그것을 분석해가지고 스스로 하는 그 되게 노력하는 모습에 저는 옆에서 배울 점이 참 많은 배우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보시다시피 외모가 고급스럽잖아요. 네, 이 맞습니다. 고급미, 기티나는 그 얼굴이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락부락하지 않은 그 몸매가 저는 정말 우락부락한 몸매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헬스 많이 하시면 이렇게 약간 왕자 저는 조금 그런 몸매보다 이렇게 적당히 이제 근육이 있는 몸매가 그 선배님처럼도 이렇게 두 분처럼 제가 뭐가 있다고. 두 분처럼 이런 그런 매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구체적인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기자님 질문을 읽어볼 텐데요. 나인스타즈 이지은 기자님께서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감독님과 연우진 배우에게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감독님께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포스터가 원작과 굉장히 비슷한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9년간 준비한 영화를 제작하는 데까지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중점을 두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꼭 이 시기에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가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모든 그 인류가 지금 엄청나게 오랜 시간 어떤 지식과 경험을 쌓아오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약간 총화 같은 작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정말 우리 시대 누구나가 읽어야 되는 약간 반성문 같은 작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것을 그래서 영화를 만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알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소설은 좀 접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영화는 훨씬 더 쉬운 매체니까. 그래서 그게 돼서 이 이야기를 더 많이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사회에서 뭔가 모두들 열심히 진짜 살고 복무하고 있지만 뭐랄까요? 자유와 사랑을 항상 뭔가 얻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고 한데 이런 어떤 인류에게 어떤 인류에 대한 반성이자 어떤 위로가 되는 이야기라서 그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연우진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일찍 캐스팅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캐스팅이 먼저 된 것인지 궁금하고요. 데뷔작 외에 오랜만에 첫 주연작인 것 같아 소감이 더욱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 작품을 계속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감독님 옆에서 이렇게 쭉 지켜봐 왔었고요. 사실 이제 좀 예전에 조금은 지금보다 나이가 어렸을 때 느껴지는 어떤 이 작품에 대한 감정과 지금 이제 30을 훌쩍 넘기고 느껴지는 그 작품에 대한 시각 자체가 굉장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예전에 캐스팅이 됐었을 때 그리고 예전에 만약 크앤 했었더라면 확실히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 작품을 분석하고 또 해석하고 느끼는 데 있어서 좀 한계점이 많이 다다랐을 것 같아요. 지금 느껴지는 감정들이 훨씬 더 풍부했고 그런 것들을 나중에 또 감독님과 얘기를 하면서 계속 내용을 발전시켜 나갔던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서 감독님을 좀 제가 바라보곤 했는데 조금 많이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도 사실 컸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배우는
1년에 작품을 몇 작품도 할 수 있고 혹은 이 캐릭터에서 빠져나오면 또 다른 캐릭터를 함께 하게 되면서 계속 연을 쌓아가는데 감독님이 오랜 시간 동안 이 작품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제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는 감독님한테는 그 인생에 있어서 이 순간이 굉장히 특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9년 만에 이제 한 작품을 하시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 장철수라는 감독의 그 특별한 한순간이 저는 꼭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전 적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어쨌든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즐거웠고 추억이었습니다. 네, 답변 네. 예전에 그 이제 블랙스완 나왔을 때 나탈리 포트만이 이제 이미 캐스팅은 오래됐는데 계속 감독이 영화를 안 만드니까 이제 막 하소연했다 그러다가 나 이제 더 지나면은 발레 못한다. 더 나이 먹으면 그런 거 보면서 제가 그 우진이를 많이 생각했어요. 아, 시간이 지체될 때마다 우진이가 나이를 먹고 있는데 한 살씩 이거 어떡하나 맨날 그런 생각했는데 다행히 정말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본인이 막 정말 이 역할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 얼굴이 오히려 점점 무광에서 닮아가는 거예요. 늙지도 않고 뭐 나이 먹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어떤 긴장감 그런 게 있으면은 왜 그렇게 됐잖아요, 사람이. 근데 이제 작품 끝나고가 걱정이에요. 긴장 풀리면 갑자기 확. 네, 그래서 이 지금 너무나 정말 예전에 빨리 만들었으면은 뭐 그냥 빨리 어떤 일을 뭐 빨리 끝내서 좋았을 수도 있지만 이 시기에 이때 만들 수 있어서 정말 이 작품에는 더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저희 둘 다 많이 고민을 하게 되고 그다음 그러는 와중에 우리 지한과 또 조성아 선배님도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정말 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어떤 큰 행운이 됐고 해서 너무나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기자님의 질문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세계일보 김신성 기자님이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자전거 타는 배경 등 장소의 선정이 이데올로기와 인간 그 사이에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것 같습니다. 감독님은 관객이 어떤 지점에서 봤으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객이요? 관객이 이 영화를 그러니까 우선은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이 영화가 좀 되게 새로운 지점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창작자는 어떤 창작의 영역을 한계를 조금씩 넓혀가야 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까지 안 했던 것들 혹은 못했던 것들을 좀 해보자 하는 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지금 뭐 여기가 배경이 북한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사투리를 일단 쓰지 않았어요. 우선은 멜로라는 장르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사투리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사회주의 사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 싶었어요. 동질성을 좀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들도 우리와 똑같이 사랑을 하고 생각을 하고 또 잠을 자고 이런 사람들이구나. 그런 거를 보여주려면 정말 그런 어떤 선입견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사투리 같은 걸 쓰지 않았고 그리고 네 어쨌든 그러니까 관객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편견이나 선입견을 많이 없앴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기자님들 질문을 또 준비하실 동안 제가 배우님들께 몇 가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서 연우진 배우님께 질문 드릴 텐데요. 영화 속에서 수련의 노래에 맞춰서 굉장한 춤사위를 보여주시는데요. 굉장한 노력이 느껴집니다. 촬영 당시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궁금해지는데요.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뭐 막춤같이 보이진 않지만 이번 영화를 위해서 제일 열심히 준비한 어떤 제 안무였고요. 이렇게 어떤 절도 있는 동작과 그 속에서 어쨌든 패기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 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에 그 전부터 우리가 이제 안무가님을 통해서 꽤나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첫 번째 편집본을 봤을 때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3시간이 훌쩍 넘어갈 정도의 어떤 긴 방대한 분량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좀 편집이 되는 바람에 그런 춤씬 이런 씬들이 조금 이렇게 잘려나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수련이 하는 노래 왕곡에 맞춰서 노래 거의 왕곡에 가까운 어떤 안무와 그런 율동을 준비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보니까 좀 못 춘 것 같기도 하고 좀 약간 좀 아리송한 어떤 느낌도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무광다음을 가장 잘 표현을 한 선에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조성아 배우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선배신데요. 선배로서 연우진 씨와 지한 씨를 어떤 배우라고 생각하나요? 아까 서로 칭찬을 해주셨는데 배우님 보시기에 두 분은 어떤 배우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이번에 우리 연우진 씨하고 지한 씨는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났고 이 작품에서 현장에서 추울 때 많이 만났는데 글쎄 연기적인 부분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보시고 더 평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밖에 이 화면 밖에서 이 연우주 씨는 그냥 오래 옆집에 살던 동생 같은 그 완전히 풀려 있는 동생 같은 느낌의 편안함이 있어요. 예. 그리고 올해 지한 씨는 뭐가 그렇게 매일 신기한 사람들을 만나는 그 세상에 처음 나온 사람 같은 느낌. 이렇게 저를 보면 굉장히 이렇게 신기하게 쳐다보다 그 호기심 많은 그 소녀 같은 그런 이쁜 모습이 있어서 현장이 아주 재밌었습니다.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에 지한 씨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속에서 수련은 굉장히 고혹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탐나타탈로 등장합니다. 캐릭터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혹시 참고하셨던 인물이 계실까요? 일단 가상의 국가지만 그 배경 속에 우리나라와 좀 다른 체제 속에 사는 사람들의 실존 인물들을 좀 찾아봐서 그 사람들의 표정과 행동을 좀 유심히 관찰하고 봤던 것 같고요. 수련의 매력은 제가 소설이나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머릿속에 상상하고 그려봤던 대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참고보다는. 네. 조금 이어서 지한 배우, 선생님 말씀하세요. 네, 좀 추가로 네. 더 답변을 보완하고 싶은데 사실 지한 배우에게 되게 많은 것을 요구했어요. 감독으로서. 네.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여성의 어떤 힘과 아름다움, 의지로 시작했다가 끝나는 영화잖아요. 그래서 그런 힘과 의지와 아름다움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데 보여줘야 하지만 그걸 보여주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증명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증명하려면 남성의 힘과는 다른 어떤 힘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남성의 힘이 예를 들어 조성아 사단장님 같은 경우 되게 절벽같이 아찔하고 태산같이 높은 어떤 힘이라면 사모의 힘은 대지와 같이 넓고 또 바다같이 굉장히 포용력 있는 어떤 힘이어야 된다. 따뜻해야 된다. 무광이 그 대지 안에 딱 섰을 때 압도되지 않고 되게 편안하게 느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지한이 잘 그런 것들을 표현해 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이미지를 좀 참고한 롤모델이 있는데 사실 이제 외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실제 하는 인물들을 좀 예를 들었었는데, 저는 이제 삼성가의 이부진, 이서연 그 두 자매를 약간 이미지의 롤모델로, 네, 두 분 보면 굉장히 기품 있고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지한의 이미지도 좀 그렇게 보여야 된다. 그런 얘기를 지한 배우뿐만 아니라 의상 분장팀에게도 했었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도 기자님의 질문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즈경제 최송희 기자님께서 감독님께 질문 주셨는데요. 영화의 배경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영화 속 배경을 어떻게 설정하셨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하면서
1970년대라는 설정의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70년대 이 영화의 배경을 70년대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 영화가 달처럼 지구를 공전하는 달처럼 우리 주위를 항상 공전하는 영화이기를 바라거든요. 그러려면 원심력과 구심력이 되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 되잖아요. 저는 그 거리가 1970년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멜로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목숨을 걸거나 죽음에 맞닥뜨린 상황에서 사랑을 해야지 이루어지는 건데 1970년대 이전에는 죽음에 맞닥뜨린 상황이 더 많았고 1970년대 이후에는 사랑에 치우친 상황이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죽음이 가장 강력하게 맞붙었던 데가 1970년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 특히나 이제 한 명만 아까도 말했듯이 한 명만 목숨을 걸어도 멜로는 성립이 되는데 이 영화에서는 남녀 주인공 두 명이 목숨을 걸고 사랑을 하거든요. 그게 70년대가 아니면 믿어지기 힘든 어떤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엔 제가 지한 씨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릴러부터 파격 멜로까지 다양한 장르에서 출연하시면서 연기 변신을 좀 망설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다음번에 혹시 어떤 역할로 관객분들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망설이지 않지 않았는데. 네, 고민했어요. 굉장히 망설입니다. 엄청 망설입니다. 작품을 선택할 때 항상 고민했던 것 같아요. 다음번 작품은 엽기적이고 코믹스러운 역할을 하고 싶어요. 미인대 출신들은 왠지 사람들의 인식 속에 망가지는 걸 두려워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해를 하시는 거고 저는 망가지는 거에 굉장히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배우로 기억되고 싶으냐면 딱 이 역할 하면 지안밖에 떠오르는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저만의 독특한 색채를 가진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조성아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작품에서 사단장 역할을 맡으셨는데요. 군인 역은 또 처음이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다음 작품에서 한번 해보고 싶은 혹시 캐릭터 있으실까요? 예, 군인 역할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는지 못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R2B라는 작품에서 공군 장군 역할을 했었고요. 그때는 좀 굉장히 좀 여백이 많고 이렇게 좀 좋은 리더의 역할을 좀 했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좀 짜임새가 있고 좀 갖춰진 느낌이 좀 더 많죠. 근데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냐면요. 뭐 어떤 역할이든지 다 좋습니다. 불러만 주십시오. 근데 다음에 소망이 있다면 약간 스위트한 남자 한번 해보면 어떨까. 예,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세요. 예. 네,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연우진 씨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곳곳에서 등장하는 소품 중 하나죠. 바로 나무 팻말인데요. 혹시 팻말과 관련된 뭔가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으실까요? 이제 항상 이제 목숨같이 소중히 여겨야 될 팻말이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장에서 소품팀과 더불어서 항상 그 팻말을 소중하게 여겼었고 저는 이제 오늘 하루도 무사히 촬영을 좀 잘 마치라는 그 기도 차원에서 항상 이제 그날 아침에 출근을 하면 공복에 턱걸이를 몇 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그 팻말 앞에서 기도를 했었어요. 짧게나마 오늘 촬영도 좀 무사히 잘 마쳐달라는 안전하게 잘 마쳐달라는 그 기도를 했었는데 네 그래서 그 팻말과는 진짜 저도 뭔가 인연이 굉장히 깊고 깊숙이 저도 그 팻말에 제 목숨을 다해서 바쳤던 것 같아요. 네, 배우님께 그럼 이어서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대를 굉장히 일찍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의장대로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 작품에서는 치사병 역할을 맡으셨는데요. 뭐 예고편에 팔을 써는 장면 등 굉장히 뭐 뛰어난 솜씨를 발휘하시는데 이것도 혹시 준비하신 건가요? 네, 뭐 저희가 대역이 없었죠.
배역이 없었고 직접 제가 다 이렇게 요리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제 군대를 좀 일찍 갔다 와서 지금 저도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전역한 군대 입대를 한 지가. 그렇다 보니까 저도 이제 아직도 모르게 이제 그냥 그런 생각들을 좀 잊고 지냈는데 그래도 그 의장대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혹은 몸에 배웠던 그런 군인 정신과 그리고 각 잡힘 뭐 이런 것들이 좀 아직도 생각을 해보면은 어렴풋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억을 사실 많이 떠올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초반에 이제 특수한 배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칼각 혹은 각 잡혀 있는 그 군인의 패기와 그런 의지들이 보여 있었는데 제가 옛날에 경험했던 그 군복무 시절의 기억을 담아서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해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감독님께서도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연기를 할 때 시선 처리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시선을 조금 높게 잡고 이런 디테일 눈동자 하나하나까지 감독님이 이렇게 많이 디테일하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도움을 받으면서 좀 군인의 절도 있는 모습을 표현해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도 제가 감독님께 한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조금 늦게 나온 것 같은데요. 네, 배우님들을 캐스팅하는데도 아마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지한 배우님, 그럼 조성아 배우님, 연우진 배우님 각각 캐스팅한 이유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전에 아까 답변 좀 더 보충할게요. 아까 그 배경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시대 배경만 얘기한 것 같아가지고 그 공간적인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그 공간 배경도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완전히 북한을 묘사한 게 아니라 약간 가상의 어떤 사회주의 국가로 설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국가는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국가예요. 그 말은 근데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은 사실 이게 뭐 사회주의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뭐 중립주의, 뭐 왕국 아니면은 뭐 원시 부족에게도 다 적용되는 사람 사는 곳이면 다 적용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국가에 설정을 해야 이게 어디에도 적용되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설정을 했었습니다. 네. 캐스팅 그 세 분, 저는 이제 배우분들 캐스팅할 때 사실은 그 뭐 캐스팅이라고 하는 게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배우분들하고 서로 이게 맞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라 내가 결정한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요. 근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첫인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첫 느낌? 왜냐하면 이제 관객들도 스크린에서 배우들 볼 때 첫 느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연우진 배우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만났을 때가 첫 인상이었어요. 예. 처음 만났을 때 뭐 그냥 그거는 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끌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작품의 어떤 그 배역을 생각할 때 실제 배우를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좀 안개가 낀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을 딱 만나는 순간 그 안개가 딱 걷히고 맑아질 때가 있어요. 그런 느낌을 받았고, 당연히, 우리 지한 배우는 이제 함정이라는 영화 시사회 때 그 영화를 통해서 첫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왜 저 배우를 내가 지금 보게 됐을까 굉장히 통탄했던, 네. 그리고 이제 조성아 선배님은 이제 첫 느낌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파수꾼 때도 첫 느낌이었고, 황해 때도 어떤 첫 느낌. 저희, 그래, 구해줘라는 어떤 드라마에서도 첫 느낌을 받았고, 저희 영화 사단장으로 임할 때도 되게 첫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성아 선배님은 항상 자신을 신인 배우라고도 아까 소개했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지 항상 신입생 같고, 복학생이 아닌 신입생 같고, 편입생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연우진 씨, 지한 씨께 공통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서 스크린을 사로잡는 굉장히 농도 짙은 씬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분 다 작품을 준비하기 앞서 외적으로, 내적으로 준비하신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연우진 씨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이제 부담이 있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본 리딩을 상당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리딩을 많이 하면서 서로의 생각들을 많이 터놓고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교감이 잘 됐고요.
어쨌든 현장에서는 그런 걸로 어쨌든 뭔가의 어려움에 직면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시간이 딜레이되면 서로가 모두가 힘들기 때문에 그 전에 모든 게 완벽하게 다 끝내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런 의견들을 감독님과 앉아서 잘 조율을 하고 그리고 서로 얘기를 해가면서 이런 교집합을 잘 맞춰 나갔던 것 같아요. 뭐 외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고향이 강릉인데 제가 강릉에서 많이 좀 패닝을 했어요. 우통을 좀 벗고 이렇게 야영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에서 이렇게 많이 다 벗은 건 아니고요. 아무튼 이렇게 우통도 이렇게 우통 정도만 이렇게 깐 상태에서 아침에 이렇게 많이 구보도 하고 그냥 군인 같이 이렇게 뛰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이제 영화를 보게 되면 제가 굉장히 까맣게 나오는데 분장을 한 게 아니에요. 진짜 1도 메이크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촬영하기는 조금 편했지만은 피부가 좀 많이 상하고 다쳤던 좀 기억은 있네요. 촬영하기에 앞서 준비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일일이 나열하면은 한 시간이 다 지나갈 것 같아서 짧게 얘기하자면 처음에 이 시나리오를 받고 고민을 하고 준비할 게 많다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감독님과 제일 먼저 제가 이 수련회에 대한 역할에 이해해야지만 완벽하게 몰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독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었고, 그리고 우진 씨와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해서 리딩을 거의 새벽까지 진짜 자주 리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촬영 전에 수련의 매혹적인 자태와 그리고 눈빛 그리고 말투 그리고 섬세한 감정선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에 제가 묻어나게 했는데 걸음걸이 연습부터 이제 눈빛에 집중하고 싶어서 흰 도화지에 구멍 2개 뚫어서 이렇게 수련을 표현해 보기도 했고 그리고 문학적인 어체가 많다 보니까 제가 직접 녹음해가지고 들어보기도 했고 그리고 수련의 외로움을 좀 느껴보고 싶어서 영화 준비 기간서부터 마치는 날까지 영화 관계자 외에는 그 어떤 누구와의 만남도 연락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침 지한 배우님께도 기자님이 질문을 이어서 주셨는데요. 스포츠 W 임재훈 기자님께서 지한 배우님께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함정에서는 말을 할 수 없는 역할이었는데 이번 작품은 대사의 톤이나 양으로 소화하는데 별도로 어려웠던 점은 없으신지요? 함정에서는 말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고 눈으로만 말을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소설이 원작이다 보니까 대사가 문학적인 어체가 너무 많아서 입에 잘 붙지 않아서 너무 힘들었는데 대사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 질문은 끝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해 주신 기자님들께 끝인사 부탁드리면서 인민을 위해 분모하라가 관객분들에게 어떤 작품으로 남기를 바라시는지 이번에는 조성아 배우님부터 우측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라는 작품이 처음에 책으로 읽었을 때, 참, 남다른 느낌이 저한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에 너무 재밌게 읽고, 마지막 책장을 덮으면서, 이 재미있고 신나게 봤는데, 이 먹먹함이 뭐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정말 그동안 요즘 작품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신선함을 좀 맞이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코로나 중에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지금 힘든 시기인데 이 작품을 보고 잠시나마 그 힘듦을 잊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작품을 보고 나서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그런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저도 뭐 이렇게 작가님의 말을 살짝 인용하자면 이 예술은 어떤 수류탄이나 총이 아니라 노래이자 교향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극장에서 조용히 이 영화를 보면서 인간의 유희와 즐거움 그리고 사랑, 존엄에 대해서 한번 통찰해 줄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극장에서 조용히 온전히 그런 기운을 100%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영화가 어떤 작품으로 남느냐도 중요하지만 제가 어떤 감독으로 남느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영화계의 주역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목표를 바꿨습니다. 영화계에 그냥 신 스틸러가 되자. 네, 한국 영화계의 신 스틸러 같은 감독이 되자. 네, 그런 걸로 목표로 삼아서 이렇게 계속 열심히 하려고 하고 이번 작품도 그런 작품이 되길 바랍니다. 영화 좋은 많은 영화들 사이에 이렇게 존재감 있는 작품이 되길 바라고, 그 다음에 뭐 홍보팀 입장에서는 많은 관객들을 보게 하는 게 목표지만 기자님들은 사실 저희 홍보팀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서 기자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많은 분들을 보게 해달라는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부탁한다고 해주시지도 않을 거지만 그냥 꼭 필요한 사람이 이 영화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영화가 저는 약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약이 필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약을 꼭 필요한 사람한테 그 영화가 굉장히 약처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이 영화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 영화를 놓치지 않고 볼 수 있게 여러분들께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무대를 정리하고 포토타임을 갖도록 할 텐데요. 감독님과 배우님께서는 잠시 무대 아래로 내려가 주시면 장례가 정리되는 대로 다시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영화를 연출한 장철수 감독님부터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중앙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바닥에 빨간 표시된 부분에 서주시고요. 사진은 중앙, 왼쪽, 오른쪽 순서로 촬영하겠습니다. 네, 정면 봐주시고요. 네, 다음 왼쪽 봐주시고요. 왼쪽. 네, 그리고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잠시 무대 아래로 내려가 계시겠습니다. 네, 그리고는 사단장역에 조성아 씨 입장하겠습니다. 네, 바닥 빨간 표시된 중앙에 서주시고요. 정면, 왼쪽, 오른쪽 순서로 촬영하겠습니다. 자, 정면 봐주시고요. 네, 왼쪽 봐주시고요. 왼편. 네, 그리고 수련역에 재한 씨 입장하시겠습니다. 네, 정면 먼저 봐주시겠습니다. 정면. 네, 그리고 왼편 살짝 봐주실게요. 네, 그리고 오른편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잠시 무대 아래로 내려가시겠습니다. 네, 이번엔 무광역에 연우든 씨 입장하겠습니다.
정면 먼저 봐주시겠습니다. 정면. 네, 왼편 살짝 봐주시겠습니다. 왼편. 네, 그 다음 오른쪽 살짝 봐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은 씨 잠시 무대에 계시고 지한 씨 입장하시겠습니다. 네, 두 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면 왼쪽 오른쪽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네, 왼편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오른편 봐주시겠습니다. 네, 정면. 네, 손아트까지.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조성아 씨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이번에 세 분 촬영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이번에 정면 먼저 봐주시고요. 정면. 네, 그리고 왼편 봐주실게요. 네, 그리고 오른편 봐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우 세 분 다 화이팅 샷 한번 찍을까요?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주먹 쥐고 화이팅.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감독님까지 올라오시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도 정면 먼저 봐주실게요. 정면. 네, 그리고 왼편 봐주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편 봐주실게요. 네, 마지막으로 정면 보고 화이팅 한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정면 보고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인사드리고 내려가시면 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